자, 여기 있는 카메라. 자, 카메라 아이콘처럼 생긴 이 아이를 만들어 보죠. 일단은 아이콘 만드는 요령하고 일단 기본은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가로선과 어잉? 자, 레이어 잘못됐구나. 자, 가로선과 그 다음에 세로선을 먼저 그려놓고 시작해라.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얘네들이 움직이지 않게끔 뭐 컨트롤 숫자 5번을 누르시든 아니면 잠그시든 해서 고정을 시켜 놓고, 그 다음에 요 사각형, 자 버전이 최신 버전이다 보니까 라운드 레탱글이 아니라 기본으로 하셔도 상관없겠죠. 자, Alt와 Shift 같이 누르시고 중심에서부터 그대로 쭉 당기시면 사각형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R값 원하시면 오른쪽에 트랜스폼이나 아니면 프로퍼티 둘 중에 하나 원하시는 쪽에서 자, R값을 쭉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건 나중에 하셔도 관계없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안으로 자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각형이 딱 하나 있네요. 자, 아까 R값이 되기 전이었으면 훨씬 더 쉬웠겠죠. 어떻게? 통째로 컨트롤 C 같은 자리에 붙여넣기 컨트롤 F. 그쵸? 그 다음에 뭘 하고 줄이면 될까요? 그냥 하나하나 하셔도 되지만 Alt를 누르고 가셨다면 조금 더 쉽게 하셨겠죠. 그쵸? 자, 그래서 Alt를 누르고 위에서 아래로 쭉 당겨주면 적정량의 크기가 나옵니다. 안에 동그라미가 필요하네요. 자, 뭐 어떻게 하시든 관계없습니다만 저는 동그라미를 새로 그리겠습니다. Alt와 Shift 같이 누르시고 중심에서부터 쭉 당기면 자 나오겠죠. 자, 사각형이 좀 큰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줄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튀어나온 아이를 하나 만들어 주고, 자, 면 색깔 같이 채워 줄게요. 이 상태에서 안쪽에 살짝 들어간 상태로 있네요. 선의 두께를 주셔도 관계없고 아니면 패스의 옵셋 패스를 이용해서 우리는 안쪽으로 미리 보기 하고 쓱쓱쓱쓱쓱쓱 만들 수 있겠죠. 하나 만들어내고 한 번 더 눌러서 또 옵셋으로 하나 더 있으니까 들어가게 만듭니다. 조금 덜 들어간 것 같으니까 덜. 또 있네요. 여기 동그라미 한 번 더 옵셋을 이용해서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안쪽에 있는 렌즈 모양까지 만들어줬는데 좀 작은 것 같으니까 약간 더 키울까요? 자, 왼쪽 상단에 보니까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가 하나 필요하네요. 자, 특별하게 뭐 사이즈를 재고 만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요거 하나 그냥 그대로 카피해서 자, 사이즈 줄여놓고 위치 맞추셔도 되겠죠. 여기에 더한다면 요 동그라미 두 개까지 할 수 있는데 자, 이건 잠시 뒤에 하도록 하고요. 이제 색깔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겉에 있는 거 모양 알까 만들어서 처리하고 색깔은 그냥 하시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미리 자, 해당하는 컬러를 만들어 놓고 해라. 자, 스포이드를 일단 당겨보죠. 하나씩 하나씩. 자, 파란색, 흰색, 자, 진한 파란색, 자, 그라데이션처럼 보이는 아이. 일단 뭔지 모르지만 만들어보고. 자, 이 아이에서 그냥 쓸 수는 없으니까 각각의 색깔을 정수화 시켜줘야겠죠. 자, 컬러 패널을 이용해서 수치를 모두 수정해 줍니다. 8이 아니라 뭐 9, 1, 0 쓰시면 되겠죠. 약간의 편차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뭐 생각하신 대로 바꾸셔도 되어요. 자, 그 다음 이 색깔도 맞춰서 보고 자, 이렇게 조절하시고 세 번째 아이도 자, 조절해서 맞춰주고 흰색이야 뭐 큰 문제 없으니까 그 다음 이것도 그 다음에 마지막 얘는 그라디언트니까 자, 그대로 쓴다기보다 사실은 A라는 색깔에서 B라는 색깔로 이동하게끔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우선은 찍어 봅니다. 자, 밝아져 다시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지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요.
자, 거의 색깔이 얘랑 얘는 비슷할 테니까 사실상 두 개만 맞추면 되겠죠. 자, 요 진한 아이는 요 겉에 있는 요 파란색과 사실 같을 것 같아요. 반투명이니까 빼고, 요 아이의 경우는 뭐 얘랑 비슷할 것 같다 그러면 빼셔도 되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 바꾸셔도 되고. 자, 그래서 저는 이건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해당하는 이 도형에 맞춰서 색깔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이드로 클릭. 자, 얘도 렌즈. 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파란색. 자,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색깔이 흰색이거나 아니면 뭐 이색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흰색으로 할게요. 안에 있는 파란색도 맞춰주고요. 자, 그럼 이렇게 틀이 나왔어요. 자, 그라데이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라데이션은 요 동그라미와 거의 비슷한 것 같으니까 잠시 카피를 해서 색깔을, 자, 가운데 진한 거에서부터 밝은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그라디언트 패널을 이용해서 현재 컬러를 쭉 당겨 옵니다. 들어갔죠? 가운데쯤. 자, 그 다음에 밝은색이 필요합니다. 밝은색을, 여기 스포이드 있네요. 편하게 스포이드를 통해서 클릭해서 가져오셔도 되겠죠. 네. 이건 앞전 버전에 없었어요. 없었는데 생겨난 기능이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사실은 가져오든가 아니면 이 컬러를 드래그하면서 Alt로 카피하고 빼셔도 됩니다. 자, 그럼 현재 상태에서 방향이 다르죠. 그럼 여기 각도라고 있으니까 각도를 직접 돌려서, 자, 배치해 볼게요. 위치에 맞춰서 정렬로 맞춰 놓고, 자, 얘가 맨 앞으로 와야 되니까, 자, 다 했는데 안 보이네요. 투명도 조절하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트랜스페어런시라고 하는 패널. 트랜스페어런시에서 오퍼시티를 낮추시면 나오겠죠. 자, 그래도 뭔가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신다면 블렌드 모드, 아직 배우진 않으셨지만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가공이 가능하다라고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직접 여러분들 하시면서 찾아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찾아서 입력하시면 되고, 푸른색이 좀 더 강한 것 같으니까 이 다음에 들어간 색깔들에 대한 내용은 직접 수정하시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자, 해서 내용들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다 끝났느냐? 그렇지 않죠. 아쉽게도. 자, 그림자가 있습니다. 자, 이제 원하시는 그림자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림자의 경우는 그룹이 되어 있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냐면 그룹이 안 되어 있으면 각자의 요소에 전부 다 먹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그림자를 통째로 주고 진행할 거고요. 아니다, 나는 그냥 따로따로 주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아예 해당하는 그에 따른 면을 카피를 해서 각자 주십시오. 주고 이 자리에 이렇게 겹쳐 놓으시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메뉴 이펙트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효과기 때문에 그림자는. 자, 이펙트라고 하는 곳에서 쭉 내려가시면 이펙트가 일러스트 이펙트가 있고 포토샵 이펙트가 있는데요. 포토샵의 이펙트는 포토샵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능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번씩 보셔도 되고 차후에 포토샵에서 익혀보시고 이쪽에도 가능하구나 라고 하셔도 되고요. 자, 저는 일러스트니까 일러스트레이터 쪽에 있는 이펙트로 쓰겠습니다. 스타일 안에 드롭 섀도우라고 있습니다. 자, 그림자니까 섀도우겠죠. 근데 이 위쪽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밑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드롭 섀도우. 선택하시고 나서 자, 보겠습니다. 미리 보기 체크하고요. 자, 그림자 바로 생기죠. X라고 하는 아이는 오른쪽으로 값을 늘려주는 아이예요. 자, 플러스가 될수록 오른쪽으로 가죠. 자, Y라고 하는 아이는 위아래로 처리하는 것으로 마이너스가 될수록 위로 갑니다.
플러스가 될수록 아래로 내려가요. 자, 우리 학교 다니실 때 배울 때는 아래로 갈수록 마이너스라고 배우셨겠지만 그래픽은 위로 갈수록 마이너스예요. 이 점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값을 설정해 놓고 불러 번짐의 정도입니다. 얘가 0이 된다는 얘기는 뒤에 똑같은 모양의 면이 만드는 것처럼 생기겠죠. 불러. 그 다음에 컬러는 내가 원하는 그림자 형태를 뭘로 할 거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컬러를 직접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파란색 계통의 그림자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자, 블랙보다는 아무래도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컬러칩에 있는 것 갖다 쓰시는 게 더 좋기는 하겠지만, 자, 이렇게 컬러칩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선택해서 만드시고 처리하시거나 아니면 자, 그냥 명암비로 처리해서 사용하시거나 만드시면 되고요. 자, 이때 투명도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내용들 설정해서 확인해 보시면 원래 했던 이미지와 결과를 비교할 수 있고요. 자, OK 누르시면 나왔습니다. 렌즈에도 있네요. 렌즈도 따로 선택해서 아까 위치가 이펙트에서 스타일라이즈의 드롭 섀도우. 자, 한 번 더 필요한 만큼 체크를 하시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그림자 양이나 내용들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있다면 조금씩 더 손을 대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투명도가 너무 밝다라고 하신다면 투명도를 조금 더 어둡게 만들어 주신다던가, 또 이 값들을 좀 더 수정을 해서 디테일하게 짜 본다던가, 여기 안쪽에 있는 동그라미 두 개를 하기 위해서 안쪽에 있는 동그라미만 따로 잡고, 앞에 따로 별도로 붙여서 내가 원하는 값으로 수정해서 만들어 준다던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시면 어느 순간에 완성이 된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한 가지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림자를 다 만들었잖아요. 다시 그림자를 주실 때예요. 자, 직접 선택 툴로 제가 했으니까 직접 선택 툴로 똑같이 면 선택하고요. 그림자를 줄 때 제가 위치 어디라고 얘기했나요? 이펙트에서 찾아가시라고 얘기했죠. 근데 얘는 이미 그림자가 처리된 아이예요. 그림자가 처리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그림자를 주시면 그림자 자체에도 그림자 또 먹는 거예요. 면에도 그림자, 그림자에도 그림자가 먹는 격이 돼버리기 때문에 경고가 나왔고, 효과 눌러보시면 어마무지한 그림자가 생깁니다. 잘못된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속성 자체, 그림자를 수정하는 거니까 어디로 가느냐? 속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appearance. 자, appearance라고 하는 곳으로 오시는 거죠. appearance의 단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한번 찾아볼까요? 네, 외향적인 뭐 이런 거? 네, 외관, 그렇죠? 내가 보이는 모양들, 뭐 이런 거니까 그 보이는 모양에 대해서 설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드롭 섀도우 얘죠? 얘를 클릭하시면 되는 거예요. 띡 누르면 바로 수정이 가능하고요. 자, 한번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우려면 여기 휴지통에 갖다 버리시면 돼요. 띡. 효과 다시 주기 위해서 메뉴 이펙트로 갈 필요 없다. 왜? 어피어런스에 보면 아래 FX 효과라고 다 바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채우셔도 된다. 이 얘기죠. 자, 마찬가지 미리 보기 하시고 OK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위치는 메뉴에서 찾아가시는 게 방법이긴 하겠지만 내가 그 위치를 자꾸 갈 것 같다, 헷갈릴 것 같다 라고 하신다면 패널에 있는 기능으로 기억하셔도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설정이 다 끝나게 된 거죠.
뭐 배경 그림자나 이런 것들은 굳이 할 필요 없이 있는 거 가지고 그냥 활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드셨겠죠?